그래서 아주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임플란트도 환경이 다 다르다는 거죠. 20년, 30년 써도 쓰는 사람이 있지만 아구 힘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쓰다가 부러지는 수 있는 거예요. 부러지는 시기가 8년 정도 뒤부터는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생각보다 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연 치아보다 좋다고 하면 좋은 점은 썩지 않는다. 원장님 뭐 임플란트 치료 준비하시는 거예요? 임플란트 거의 30년 전부터 공부를 한 거지만 공부해도 끝이 없는 게 또 그런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임플란트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임플란트가 이제 워낙에 보편화돼 갖고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도되고 있는 게 조금 지금의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지인분들도 조금 이가 조금만 이상하면 아유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해줘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어휴 큰일 날 소리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임플란트 당연히 좋죠. 치아가 부실하고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치료 중에 하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자연 치아를 완전히 대신하기에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치료인 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합니다. 임플란트는 어떤 경우에 많이들 하세요, 보통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치주염. 치아 주변에 잇몸이 붓고 피나고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도 녹아내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치아가. 그래서 흔들리면 이제 발치를 하고, 발치한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런 분들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뭐 충치가 심하게 썩어서 빼는 경우가 또 두 번째로 많이 있는 경우죠. 세 번째는 없어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분들도 있고, 없어요. 아니면은 뭐 사고로 인해서 귀가 부러져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가장 많은 케이스는 아마 치주 질환 때문에 이가 흔들려서 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치주 질환 있으셔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그럼 다시는 이제 치주 질환에 안 걸리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잇몸 질환으로 고생 좀 하시는 분들은 아유 그냥 다 빼고 임플란트로 확 해버리고 싶어 이런 말들을 빈말이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임플란트도 심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이제 티타늄이거든요. 강철이 아니에요. 티타늄은 강도가 강하지 않아요. 물은 금속인데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금을 좀 섞어서 만들기도 하죠. 이 티타늄도 뼛속에 잘 쓰다가도 부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크라운을 달잖아요. 이 크라운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임플란트도 환경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 심어놓고 20년, 30년 써도 쓰는 사람이 있지만 아구 힘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쓰다가 부러지는 수 있는 거예요. 부러지는 시기가 보통 8년 정도 뒤부터는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생각보다 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자연 치아보다도 훨씬 탈이 잘 날 수가 있죠. 유일하게 자연 치아보다 좋다고 하면 좋은 점은 썩지 않는다. 썩진 않지만 부러질 수도 있고 흔들려 풀릴 수도 있고, 나사가 이거가 멀쩡해도 얘를 뼛속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균은 아까 뼈를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해놨어도 세균이 있으면 이 주변에 뼈가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또 없어져. 그러면 뼈 밖으로 이 나사 부위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위에 잇몸은 덮여 있으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는 쑥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면은 뼈랑 잘 붙게 만들어 놓은 표면이거든요. 뼈랑 잘 붙으려면 표면이 약간 거칠어야 돼요. 표면이 너무 맨질맨질하면 뼈들은 싫어해요. 잇몸은 거친 걸 싫어해요. 맨질맨질한 표면에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친 게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잇몸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나사가 막 파여 있잖아요. 여기에 구석구석을 다 깨끗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입 안에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가능하면 임플란트 염증이 안 생기게끔 임플란트 한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임플란트를 잘 시술을 많이 하시고 공부하시는 원장님들은 심는 것도 잘 하시지만 더 신경을 쓰는 거는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서 시술을 해요. 관리가 안 되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심어놓고 잘 닦을 수 있게, 그래서 일부러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환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아, 임플란트 했는데 왜 자꾸 음식물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렇죠? 잘 닦기 위해서 시간 칫솔도 들어가기 힘든 공간을 만들어놨다. 그럼 칫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닦을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세균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으니까. 그렇지만 세균이 껴 있어도 소리 한번 쑥 지나가면 이 세균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 지나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불편하다 그래. 사이사이로 그냥 음식물이 그냥 밥알이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러니까 의사들은 고민하는 거죠. 환자의 불편함도 맞는 말이니까 닦을 수도 있으면서 음식은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임플란트에서 정말 난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안 끼면서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노벨상 받을 거야 아마. 개발이 예, 그건 제 힘으로 될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선생님들은 환자 말 그래서 안 들어요. 닦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를 설득해서 자기 쪽으로 오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환자는 싫어할 수 있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 좋아요. 10년 뒤, 20년 뒤 엑스레이를 봐도 그대로 염증이 안 생기는 거죠. 잘 닦으니까. 임플란트도 일반 치아처럼 똑같이 관리를 하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냥 내 치아 닦는다 생각으로 닦으시고 자기 치아도 시간 칫솔 치실 다 하는 게 맞거든요. 공간이 생기면 해야 돼요. 그걸 하면 임플란트까지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치아를 계속 살리면서 쓸 수 있는 거고 했는데도 안 돼서 빠지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는 게 맞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끼리는 너무 달라붙어서 조밀조밀하게 심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이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조금 약간 띄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오는 주기나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관리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자연 치아보다 더 자주 오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 이제 심어 놓고 나서 뭐 6개월 간격으로 한 2번 정도는 체크를 하죠. 잘 닦고 계신지 확인도 해야 되고 교합이 제대로 맞는지. 크라운을 이제 어쨌든 만들어서 넣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잘 맞게 해놔도 치아란 게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안 움직이지만 반대 치아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맞춰놨는데 더 강하게 닿는 부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낮아진 부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합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서 한 1년 정도는 6개월 간격으로 체크를 하고 잘 관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러 오시라 그래요. 그렇게 가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연 치아보다 더 좋은 임플란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상황이 왔다면 자연 치아처럼 잘 심어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환자들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고 조금 숙련된 의사한테 심는 깊이, 심는 길이, 심는 굵기, 보철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그냥 기성품 만들듯이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굉장히 잘 심어야 되고 잘 심은 임플란트는 정말 자연 치아보다도 오래 쓸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심어놓은 임플란트도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 몫이에요.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잘 심고 잘 관리하면 자연 치아에 못지않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또 사소한 주제라도 갖고 와서 제 30년 동안 치과의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